조명이란 빛을 인간 생활에 유효하게 사용하는 기술로서 명암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명의 목적은 일정 공간 내에 목적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조명 관리는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작업의 편의를 제공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조명의 목적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조명은 눈의 피로를 감소하고 재해를 방지합니다. 둘째, 조명은 작업의 능률 향상을 가져옵니다. 셋째, 조명은 정밀 작업이 가능하고 불량품 발생률이 감소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은 깨끗하고 명랑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작업장의 조명도는 작업 내용과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 종류에 따른 조명 수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작업면 조도의 기준은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기타 작업은 75럭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 기준에 만족하지 않고 작업 능률의 향상을 위한 조도가 필요합니다. 조명의 단위는 주로 럭스와 푸캔드를 사용합니다. 럭스는 표준 1촉강의 광원으로부터 1m 떨어진 곡면에 비치는 빛의 밀도를 말하며 FC는 푸캔들의 약자로서 표준 1촉강으로부터 1피트 떨어진 곡면에 비치는 빛의 밀도를 말합니다. 휘광이란 눈이 적응된 광도보다 훨씬 밝은 광원 혹은 반사광이 시계 내에 있음으로 생기는 눈부심 현상을 말하며 성가신 느낌과 불편감을 주고 시성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휘광의 처리는 조명의 관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광원으로부터의 직사휘광, 창문으로부터의 직사휘광, 반사휘광의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원으로부터의 직사휘광 처리를 위해서는 광원의 휘도를 줄이고 광원의 수를 늘리고 광원을 시선에서 멀리 위치시키고 휘광원 주위를 밝게 하여 광속 발산비를 줄이고 가리개 혹은 차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창문으로부터의 직사 휘광 처리를 위해서는 창문을 높이 달고 창의 바깥쪽에 드리우개를 설치하고 창문 안쪽에 수직 날개를 달아 직사선을 제한하고 차양 혹은 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반사 휘광의 처리를 위해서는 발광체의 휘도를 줄이고 일반 조명 수준을 높이고 산란광, 간접광, 조절판, 창문의 차양 등을 사용하고 반사광이 눈에 비치지 않게 광원을 위치시키고 무광택, 도료, 빛을 산란시키는 표면색을 한 사무용 기기, 윤기를 없앤 종이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옥내 최적 반사율은 천정 80에서 90%, 벽 40에서 60%, 가구 25에서 45%, 바닥 20에서 40%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이란 인간이 원하지 않는 소리 또는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를 말합니다. 소음의 가청 한계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다인 퍼 제곱센티미터에서 10의 3승 다인 퍼 제곱센티미터까지입니다. 즉 0데시빌에서 134데시빌까지입니다. 인간의 가청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20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실내 소음 안전 한계는 40데시빌이고 40데시빌 이상일 때는 심리적 불쾌감을 느끼며 60데시빌 이상일 때는 근육 긴장, 동공 팽창, 혈압 증가, 소화기 계통 등의 생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90데시빌 이상일 때 난청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구성하는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250에서 3만 헤르츠입니다. 이러한 소음의 발생원은 공장소음, 교통소음, 항공기 소음, 일반 소음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모든 소음은 사람에게 불쾌감과 수면장애 및 건강장애를 주게 됩니다. 또한 소음의 강도가 90데시빌을 넘으면 사람은 과오를 범하는 횟수가 증가하며 안전사고의 요인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작업장의 소음은 90데시빌 이하가 되도록 해야겠죠? 소음의 영향은 청력장애, 대화방해, 작업방해, 수명방해, 기타 등이 있습니다. 청력장애는 일시장애와 영구장애로 구분되는데 일시장애는 청각 피로에 의해 일시적으로 들리지 않다가 보통 한두 시간 후에 회복되는 청력장애를 말하고 영구장애는 일시장애에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넘어가는 상태로 3000Hz에서 6000Hz 범위에서 영향을 받으며 4000Hz에서 현저히 커지고 음압의 수준도 0에서 30dB의 광범위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의 초기 단계를 보이는 현상을 C5 딥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화방해는 보통 500Hz 이상에서 발생하며 소음 강도가 클수록 은폐음의 주파수보다 높을수록 은폐 효과가 큽니다. 작업방해는 작업 능률이 저하되며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방해는 예를 들어 55dB일 때 30dB일 때보다 2배, 즉 100% 잠이 늦게 들고 잠자던 사람이 깨어나는 시간도 60% 정도 단축하여 빨리 깨어나게 됩니다. 수면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낮에는 55dB, 밤에는 40dB 이하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음으로 인한 영향에는 위액 분비 및 위운동의 억제, 소화기능 불량, 혈압 상승, 맥박수 증가, 발한, 말초 혈관의 수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부 고시 제91-21호에서 아래 표와 같이 소음의 허용 기준을 소음계의 A 특성으로 측정할 때 소음 강도 90dB에서 8시간 폭로될 때를 허용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5dB 증가할 때에는 허용 시간을 2분의 1로 감소되는 소우 5dB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 폭로 기준이 115dB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음관리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아래와 같이 7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음원의 통제는 기계의 적절한 설계, 적절한 정비 및 주유, 기계의 고무 받침대 부착 등을 말합니다. 둘째, 소음의 경리는 덮개, 방, 장벽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의 창문을 닫으면 약 10dB이 감음됩니다. 셋째, 차폐장치 및 흡음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 음향 처리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째, 소음원에 적절한 배치가 있습니다. 여섯째, 방음 보호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마개와 귀덮개를 사용해 둘 수가 있는데 귀마개의 차음력은 2000Hz에서 20dB, 4000Hz에서는 25dB의 차음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60 플러스 마이너스 dB의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동이란 기계, 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으로 물체의 전후 운동을 말하며 소음이 수반됩니다. 그랜드신에 의하면 진동수가 4에서 10Hz이면 사람들은 흉부와 복부의 고통을 호소하며 요통은 특히 8에서 12Hz일 때 발생하며 두통, 안정피로, 장과 방광의 자극은 대개 진동수 10에서 20Hz의 범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크게 전신진동과 국소진동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전신진동은 교통차량, 선박, 항공기, 기중기, 분쇄기 등에서 발생하며 2에서 100Hz에서 장애가 유발됩니다. 국소진동은 병따기, 차감기, 연마기, 자동식 톱 등에서 발생하며 8에서 1500Hz에서 장애가 유발됩니다. 수공구의 진동 가속도에 따른 하루 평균 폭로 시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하루 평균 진동 폭로 시간은 진동 가속도가 4m/s 제곱일 때는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미만, 6m/s 제곱일 때는 2시간 이상에서 4시간 미만, 8m/s 제곱일 때에는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 12m/s 제곱일 때에는 1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동은 각각의 개인 감도, 연령, 성별 등에 의한 개인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두통, 신경장애 등의 감각적 생리적 불쾌감을 초래합니다. 진동의 영향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에서는 혈관계에 대한 영향과 교감신경계의 영향으로 혈압 상승, 맥박의 증가, 발한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소화기계에서는 위장 내압의 증가, 복합 상승, 내장 하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 내분비기의 반응장애, 척수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능률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진동은 진폭에 비례하여 시력 손상, 추적 능력 손상을 가져옵니다. 둘째, 안정되고 정확한 근육 조절을 요하는 작업은 진동에 의해 저하됩니다. 셋째, 반응 시간, 감시, 형태 식별 등 주로 중앙신경 처리에 달린 임무는 진동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 밖의 영향으로는 정신적 영향과 일상생활 방해 등이 있는데 정신적 영향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아 안정이 안 되며 심할 경우 정신적 불안정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방해로는 새벽에 잠을 깨거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주의가 산만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진동으로 인한 인체장애는 전신장애와 국소장애로 나누는데 전신장애는 진동수와 상대적인 전이에 따라 느끼는 감각이 다릅니다. 진동수가 증가됨에 따라 압박감과 통증을 받게 되며 심하면 공포심, 오한을 느끼게 됩니다. 국소장애는 진동이 심한 기계 조작으로 손가락을 통해 혈관신경계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동에 의한 전신장애는 진동수, 속도, 전이 및 가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신진동은 주로 트랙터, 트럭, 흙파는 기계, 버스, 자동차, 기차, 각종 영농기계 등에 탑승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전신진동에 의한 증후 및 증상은 진동수가 클수록 또 가속도가 클수록 전신장애와 진동감각이 증대하는데 이러한 진동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천장골 자상이나 신장 손상 등으로 인한 혈뇨, 자각적 동요감, 불쾌감, 불안감 및 동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국소진동은 진동이 심한 기계 조작으로 손가락을 통해 부분적으로 작용하여 특히 팔꿈치 관절이나 어깨 관절의 손상이 잦으며 혈관신경계 장애가 초래됩니다. 이는 주로 전기톱, 차감기, 압축 해머, 병타 해머, 분쇄기, 신림용 농업기기 등에 의해 발생됩니다. 국소진동에 의한 증후 및 증상은 심한 진동을 받으면 뼈, 관절 및 신경, 근육, 인대, 혈관 등 연부 조직에 이상이 발생되며 또한 관절 연골의 궤저, 천공 등 기형성 관절염, 이단성 골연골염, 가성 관절염과 점액 남용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에서 진동에 의한 인체 장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진동에 의한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크게 진동 공구에 의한 대책과 작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동 공구에 대한 대책은 공구의 진동이 손잡이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흔히 쓰입니다. 체인톱과 같이 발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전동기로 바꾸고 진동 공구의 질량을 줄이고 공구로부터 바람이 손에 닿지 않도록 개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작업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작업 시간의 단축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은데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 1일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 작업 방법의 변경, 방진 보호구 착용과 증상에 대한 교육, 작업 순환, 신체의 보온 등이 있습니다. 온도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전활동에 가장 적당한 온도인 18도씨에서 21도씨보다 상승하거나 하강함에 따라 사고 빈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심한 고온이나 저온 상태에서는 사고의 강도가 증가됩니다. 셋째, 극단적인 온도의 영향은 연령이 많을수록 현저합니다. 넷째, 고온은 심장에서 흐르는 혈액의 대부분을 냉각시키기 위해 외부 모세혈관으로 순환을 강요하게 되므로 뇌 중추에 공급할 혈액의 순환 예비량을 감소시킵니다. 다섯째, 심한 저온 상태와 관련된 사고는 수족 부위의 한기 또는 손재주의 감퇴와 관계가 깊습니다. 온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온도에 따른 안락 한계와 불쾌 한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온도에 따른 인간의 안락 한계와 불쾌 한계에 대해 살펴보면 안락 한계는 한기는 18도씨에서 21도씨이고 열기는 22도씨에서 24도씨입니다. 불쾌 한계는 한기는 17도씨이고 열기는 24도씨에서 41도씨입니다. 이번에는 온도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도씨 이하에서는 수족이 굳어지는 등의 이유로 옥외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에서 15.5도씨에서는 작업자의 손재주가 저하됩니다. 또한 18에서 21도씨가 작업하기에 최적 상태입니다. 끝으로 객내 온도는 37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인체의 적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온에서 추운 환경으로 변할 때에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피부를 경유하는 혈액 순환량이 감소하고 많은 양의 혈액이 몸의 중심부를 순환합니다.
또한 직장 온도가 약간 올라가고 작업자는 소름이 돋고 몸이 떨립니다. 다음 저온에서 더운 환경으로 변할 때에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많은 양의 혈액이 피부를 경유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 온도가 내려가며 인체는 발한이 시작됩니다. 열 압박으로 인한 생리적 영향에서 체심 온도는 가장 우수한 피로지수이며 체심 온도는 38.8도씨만 되면 기진하게 됩니다. 또한 시료 온도가 증가할수록 육체 작업의 기능은 저하되며 열 압박은 정신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열 압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적 작업에서는 시료 온도가 증가할수록 육체 작업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정신적 작업에서 열 압박은 정신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 조건, 즉 시료 온도와 작업 시간에 관계 있습니다. 추적 및 경계 임무에서는 체심 온도만이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사람이 열 또는 냉에 습관적으로 노출되면 일련의 생리적인 적응이 일어나면서 순화됩니다. 인간과 주위와의 열 교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열 균형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열 축적 S는 대사 M- 증발 E 플러스 마이너스 복사 R 플러스 마이너스 대류 C 마이너스 한리 W가 됩니다. 여기서 S는 열 이등 및 열 손실량이며 열 평형 상태에서는 0이 됩니다. 인체는 대사활동의 결과로 계속 열을 발생하는데 이를 대사열이라고 합니다. 이는 휴식 상태에서는 분당 1kcal, 앉아서 하는 활동에서는 분당 1.5에서 2kcal, 보통 신체 활동에서는 분당 5kcal, 중노동인 경우에는 분당 10에서 20kcal가 됩니다. 그리고 37도씨의 물 1g을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증발열은 2410J/g, 즉 575.7칼로리/g이며 매 g이 물이 증발할 때마다 이만한 에너지가 제거됩니다. 따라서 열 손실률 R은 증발 에너지 Q 나누기 증발 시간 T로 계산됩니다. 복사는 광속으로 공간을 퍼져나가는 전자에너지이고 대류는 고온의 액체나 기체가 고온대에서 저온대로 직접 이동하여 일어나는 열 전달을 말합니다. 환경요소의 복합지수는 시료온도와 옥스포드 지수가 있습니다. 시료온도는 온도, 습도 및 공기 유동이 인체에 미치는 열 효과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한 경험적 감각지수로 상대 습도 100%일 때 이 건고온도에서 느끼는 동일한 온감입니다. 그리고 시료온도의 결정요소에는 온도, 습도, 대류, 즉 공기 유동이 있습니다. 옥스포드 지수는 습건지수라고도 하며 습구, 건구온도의 가중평균치로서 습구온도 곱하기 0.85 더하기 건구온도 곱하기 0.15로 나타냅니다. 습도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70%까지는 안락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상대 습도는 30에서 35%이며 16도씨 이하의 기온에서는 대류, 복사 및 증발에 의한 연 손실로 체온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26도씨 이상에서는 체온을 강화시키는 정도 이상으로 더 많은 열을 대류나 복사로 받게 되며 고온다습한 날의 상대적 습도는 높으며 수분 증발은 느려서 덥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류는 바람의 흐름을 말합니다. 작업장의 기류는 속도 6m에서 7m/분 정도가 적당하며 환기를 위한 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온이 10도씨 이하일 때는 1m/s 이상의 기류에 직접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불쾌지수는 기온과 습도에 의한 감각온도의 계략적 단위로 사용되며 섭씨 곱하기 0.72 플러스 40.6과 화씨 곱하기 0.4 플러스 15의 식으로 구합니다. 불쾌지수가 70 이상일 때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며 70 이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불쾌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80 이상일 때에는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낍니다. 추위는 풍냉 효과를 일으키며 풍속이 증가하면 더 차게 느껴집니다. 추위와 성능에 끼치는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수작업에서는 손 피부 온도와 손가락 기민성은 일정한 관계가 있으며 한계 온도는 13에서 15.5도씨입니다. 그리고 추적 작업에서 인간의 성능은 추위에 악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정신 작업과 시각 작업에서 인간의 성능은 추위와 별 관련이 없습니다.
공기 오염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 대상은 5가지, 즉 공기 중 호흡성 분진 농도, 일산화탄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이산화질소 농도, 포름알데히드 농도로 구분됩니다. 공기 오염도 평가를 위한 5가지 측정 대상의 측정 방법은 각각의 측정 대상에 대한 적절한 측정기를 사용해야 하며, 측정 지점은 당해 작업자의 호흡기 및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작업자 작업 행동 범위의 주작업 위치에서 근로자의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그럼 앞서 설명한 공기 오염도 평가를 위한 측정 대상의 관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호흡성 분진의 총량은 1세제곱미터당 0.15mg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당해 실내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10pp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외기가 오염되어 있어 일산화탄소 농도가 10ppm 이하인 공기를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pp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당해 실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이산화질소가 발생되는 연소 기구를 사용하는 실내 작업장에는 배기통, 환기팬 및 기타 공기 순환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설치하여 이산화질소의 당해 실내 농도가 0.15ppm 이하로 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단 발열량이 극히 적은 것은 제외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연소 기구를 사용할 때 매일 당해 기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내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0.1pp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대 작업이라 하는 것은 각각 다른 근무 시간대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업조를 2개조 이상으로 나누어 근무하는 것으로 임시적 혹은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작업 형태를 제외한 제도화된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교대 작업은 인간의 생체 리듬에 역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 각성 주기에 대해 살펴보면 인간은 8시간 잠을 자고 16시간 깨어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2번, 즉 한 번은 밤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정오가 조금 지난 다음에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 주기에 작업을 해야 하는 야간 교대 근무자들은 졸음이 심하게 밀려오면 잠깐이라도 수면을 취하는 것이 재해 예방이나 작업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대 작업으로 인한 갑작스런 신체적 혹은 사회적 활동의 변화가 있게 되면 일주기성의 리듬이 깨어지게 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건강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대 작업의 문제점은 크게 급성 부적용 현상과 만성 부적용 현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부적용 현상으로는 불면증, 정서 불안정,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상, 사고 또는 실수의 증가, 가족관계나 사회관계의 불안정화 등이 있습니다. 만성적 부적용 현상으로는 만성적 수면장애, 심혈관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 결근의 증가, 별거나 이혼 등의 가족 불화 등이 있습니다. 교대 작업의 편성에는 가장 이상적인 교대제는 없습니다. 작업자 개개인에게 적절한 교대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전 근무, 저녁 근무, 밤 근무의 순서로 순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교대 작업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대 스케줄이 예측 가능하여 작업자들이 가정 및 사회 활동과 관련된 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확정된 업무 스케줄을 계획하고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연속적인 야간 근무를 최소화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너무 짧은 간격으로 근무 시간이 교대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셋째, 긴 교대 시간을 두고 잔업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일의 내용에 따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업무량을 분산하여 가능하면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에는 과도하고 위험한 일이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러시아워 시간과 밤잠이 모자랄 5시에서 6시를 피해 업무 시작 및 종료를 배려하고 작업 특성에 따라 적정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작업자들에게 저녁, 야간 근무에 따뜻하고 영양 많은 음식을 제공하고 작업장의 온도, 소음, 조명, 공기 등을 가장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여 작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적절한 근무 환경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개인적인 일, 예를 들어 병원, 관공서 등과 관련된 일에 대해 시간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자들의 사기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직장 내 스포츠나 기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잠자는 시간은 개인과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수면 형태와 시간을 찾아 잠잘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고 명상, 독서, 목욕 등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